예, 리튬 금속을 중심으로 해서 음극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튬 금속이 가장 처음에 리튬 이온 배터리를 연구를 할 때 그 검토된 음극재가 되겠습니다. 얘네들의 장점은 뭐냐면은 우선 그 무게 부피당 용량이, 그러니까 무게당 또는 부피당 용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3860mAh/g 이 정도로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산화환원 전이가 가장 낮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지금 윈도우가 높게 되죠. 굉장히 소위 말하는 볼테지 윈도우가 굉장히 높게 크게 돼서 볼테지 윈도우가 양극과 음극, 그러니까 그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사이에 그 차이에 해당하는 그런 그 볼테지 윈도우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에너지 밀도 면에서 큰 장점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네가 에너지 밀도 면에서는 큰 장점을 가지는데 단점이 뭐냐 하면은 단점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 가장 첫 번째로는 수용액 전해질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리튬 금속이 반응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그 일족 원소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물과의 반응성이 굉장히 커서 우리가 그 수용액 전해질을 사용하는 게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열악한 그 전극 수명이 있고, 그 다음에 열적 안정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얘네들이 그 표면에 그 표면 반응이 굉장히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거를 이제 덴드라이트라고 하는데, 표면에 다음과 같이 리튬의 이런 리튬 금속이 굉장히 자라서 나타나는 리튬 덴드라이트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형성이 되면은 뭐가 그 문제냐면은 리튬 덴드라이트 형성에 의해서 그 다음 반응에 나타나는 가역 용량이 굉장히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쪽 뭐 나중에 나올 그 개념이랑 같이 그 뒤에 이제 지금 뒤에 이야기 표면 반응성이랑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보통 그 음극이든 양극이든 얘네들 표면이, 특히 리튬 같은 경우에는 표면이 굉장히 리액티브하기 때문에 표면에 전해질들이 녹아가지고 전해질들이 반응해서 표면에 다음과 같은 이런 리튬 옥사이드, 그 다음에 리튬 카보네이트, 뭐 이러한 다양한 층이 표면에 형성하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솔리드 일렉트로라이트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장점의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이제 얘네가 표면에서 반응할 수 있게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해주고, 안 좋은 점은 얘네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반응성이 조금 줄어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첫 번째 사이클이 있고 나서는 솔리드 일렉트로라이트 인터페이스가 형성이 되는 것은 안정적인 반응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예를 들어서 리튬이 다음과 같이 덴드라이트를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되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뚫고 튀어나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리튬 덴드라이트가 리튬이기 때문에 리튬이 반응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런 SI 레이어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덴드라이트가 굉장히 많이 자라게 되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표면 반응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장기 사이클에 꼭 필요한 가용 용량이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선 여기서 이제 얘네들의 단점을 또 하나 이야기해 보면은, 리튬 금속이 대기 노출 시 부산물을 굉장히 쉽게 형성을 한다라고 하는데, 리튬 금속이 대기에 노출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얘네가,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주 작은 양의 에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공기 또는 그런 관련 그 부산물들이 굉장히 쉽게 표면에 형성할 수 있다. 표면에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리튬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산물 중에 대표적인 리튬 카보네이트, 그다음 리튬 하이드록사이드, 그다음에 리튬 옥사이드 이런 애들이 굉장히 표면에 잘 형성되는 애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러한 애들이 그 표면 반응에서 그 나타나는데 얘네들이 이제 표면에 그 포러스한 필름이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리튬 자체는 얘네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리튬 위에 얘네가 그 다양한 리튬 위에 얘네들이 다양한 그 옥사이드라든지 카보네이트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렇게 형성을 해요. 어떤 필름으로 형성을 한다? 포러스한 포러스한 필름으로 형성을 하게 된다. 포러스한 필름. 자, 포러스한 필름으로 얘네가 형성을 하게 되면은 포러스한 필름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일렉트롤라이트는 계속 포러스한 필름을 뚫고 지나서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이제 뚫고 들어와서 리튬 카보네이트, 그 LIX, 그 다음에 RO, 그러니까 리튬, 그 다음에 알킬 옥사이드 뭐 이런 애들이 다 형성이 계속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얘를 이제 우리가 패시베이션 필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러한 패시베이션 필름이 자꾸 형성이 되면은 그 패시베이션 필름이 자꾸 형성이 되면은 부반응이 자꾸 이제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원치 않은 부반응이 패시베이션 필름에 의해서 부반응이 얘네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가 있겠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뭐 이러한 애들 중에 그 문제가 없는 애들도 있는데요. 문제가 없는 애들도 있는데 얘네들이 계속 형성이 되면은 보세요. 그 원래 리튬 포일이 있고 네이티브 필름 같은 경우에는 SI 레이로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위에 또 패시베이션 필름이 또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은 얘네가 이온 투과도 좋지가 않죠. 그 다음에 얘네들 사이 부반응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얘네가 계속 이온이 나갔다 들락날락 하면서 그 계속 그 응극제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응극제로서의 역할을 못 해주게 됩니다. 자, 응극제의 역할을 못 해주게 되는 것도 문제지만은 얘네들이 지금 패시베이션 형성이 될 때마다 뭐를 하냐면 리튬 금속을 소모하게 돼요. 리튬 금속이 그 이온으로 써야 되는데 그 이온으로 쓰지 못하고 위에 있는 패시베이션 필름으로 자꾸 이제 소모하게 되니까 결국엔 어떻게 된다? 지금 가용 용량이 계속 감소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용량의 감소 현상이 계속 나타나게 된다. 자, 그래서 리튬 금속 음극제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리튬 특유의 이런 표면 반응 특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굉장히 표면 반응성이 좋기 때문에 그 위에 네이티브 필름이 형성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덴드라이트들이 형성이 되고 그 위에 또 이제 패시베이션 필름이 형성이 되면서 제대로 된 리튬의 음극제로서의 역할을 행사하는 것을 막게 되겠다. 그래서 가역적인 용량이 자꾸 줄어들고 결국에는 리튬이 굉장히 이상적인 그 좋은 음극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상적인 리튬 음극제를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기 어렵고 결국에는 이로 인해서 그 안전성도 위협받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제 리튬을 우리가 사람들이 굉장히 이건 정말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리튬 음극을 써야겠다라고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서 리튬 음극을 못 쓰게 된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결국에는 리튬 음극제의 표면 반응에 의해서 결국엔 다 문제가 생기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덴드라이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튬이 예를 들어서 그 지금 먼저 표면 반응에 의해서 전교학 특성이 악화되는데 예를 들어서 리튬 덴드라이트가 이제 형성이 돼요. 표면상의 전류 밀도가 균일하게 들어가야지 이온도 균일하게 나오는데 얘네들이 전류 밀도가 불균일합니다. 불균일해요. 전류 밀도의 불균일. 얘네가 왜 전류 밀도가 불균일하게 되냐면은 리튬 표일 위에서 이렇게 리튬 덴드라이트가 형성이 되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얘네가 뾰족뾰족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전자가 더 많이 모이려고 하고 상대적으로 이쪽에서는 전자가 적게 모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불균일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쪽 부분에서만 리튬 용해와 흡착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균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엔 표면적도 감소하게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리튬 금속 때문에 결국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얘네들이 이러한 경우가 전류 밀도에 따라서 전해질 종류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의 형상에 따라서 굉장히 전기화학적 반응 특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튬을 쓴 그러니까 꼭 리튬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응극제로서 표면이 균일하게 전류 밀도로 가고 균일하게 이제 응극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균일한 응극제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다음과 같이 이제 얘네들이 이제 덴드라이트 형성을 하거나 이때 이제 얘네들이 디포지션을 하게 되죠. 차징을 할 때 디포지션을 하게 되고 다시 이제 디졸루션을 할 때 일부 얘네가 이제 떨어져 나오고 그럴 경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디포지션 될 경우 이런 부위에서 또 주로 디포지션이 되죠. 이런 부위 위에서 또 디포지션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계속 불균일한 충방전 반응이 계속 되다 보니까 효율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얘네들의 데드리튬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일렉트롤라이트이 디컴포지션에서 발생을 하는 패시베이션 필름이 형성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전기화학적인 충방전은 불가능하게 돼서 그리고 리튬 자체의 강한 또 뭐 화학적 반응성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충방전이 가역적으로 일어나는 게 어렵게 되겠다. 자, 그래서 가역적인 충방전이 어렵게 되고 얘네 불량한 리튬 금속 전극의 수명이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 줄어들게 되겠고 열적 안정성에서도 굉장히 불량해집니다. 얘네가 열적 안정성에서 불량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얘네들이 덴드라이트가 자람으로 해서 얘네가 중간에 있는 세퍼레이터를 뚫고 지나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극부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전자가 모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발열 현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리튬을 사용한 애들의 대체적인 평이 뭐다? 굉장히 불안정해서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튬 금속을 사용하기가 어려운데 또 다른 이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리튬 자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은 액체 전해액과 리튬 금속 계면에서의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비슷한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얘네들이 고체 전해질 SI 레이어 이야기했었죠. 얘네가 다층 피막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SEI 위에다가 또 패시베이션 레이어 올라가고 그러면서 계속 뭐가 된다? 리튬이 소모가 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튬이 저장 특성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부식 반응과 그 다음에 충전 시 리튬 덴드라이트를 형성함에 의해서 이걸 이제 전착층이라고 하는데 얘네가 다공성의 전착층을 형성함에 의해서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된다? 불균일한 전류 밀도를 형성하게 된다. 자, 이러한 단점이 얘네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전지 수명 특성이 페이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충방전 효율이 나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수지상 성장이라고 하는 게 얘네들이 이제 안에 있던 덴드라이트들이 성장을 해서 뭐가 어떻게 되냐면 양극과 접촉을 통해서 쇼트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내부 단락에 의한 쇼트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전지하 발화, 폭발이 결국에는 이루어지게 되는 게 얘네들의 가장 안전성과 효율성에서 안 좋은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얘네가 리튬이 디포지션 될 때와 디졸루션 될 때, 리튬이 들어갈 때 또는 이제 다시 나올 때 얘네들이 계속 문제점이 형성이 되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형상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리튬을 쓰기 어려운 환경에 현재는 있지만 문제는 얘네들이 지금 문제라기보다는 얘네들이 지금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 있죠. 얘네들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장점인 무게당, 부피당 용량이 굉장히 크고 낮은 산화 환원 전위가
굉장히 너무나 큰 매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매력을 최대한 살려서 지금 현재는 그 리튬 덴드라이트 성장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표면의 패시베이션 레이어를 억제해서 리튬 메탈을 우리가 응급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실에서도 그러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서 그 리튬 금속을 기반으로 해서 그 풀셀 배터리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기존 대비해 굉장히 높은 에너지 밀도를 구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우선 근데 현재는 아직은 상용화하기엔 쉽지가 않아요. 여전히 이러한 문제들을 실험실 수준에서 아무리 해결을 한다 하더라도 얘네를 실험실이 아니라 리얼 월드에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배터리에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우리가 리튬 금속을 응급제로 사용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고 보통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리튬 금속을 사용했을 경우에 장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리튬 금속 배터리가 궁극적으로 상용화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긴 합니다. 자, 두 번째, 탄소. 지금 리튬을 먼저 이야기하고 탄소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소재 중에 탄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전자기기 중에 대부분의 배터리에 쓰이는 소재는 뭐다? 탄소, 흑연을 기반으로 한 탄소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성은 좋기는 한데 얘네들이 가장 좋은 것은 안정성, 그 다음에 일정한 특성은 좋긴 한데 얘네들의 가장 큰 단점은 뭐다? 역시 에너지 밀도가 되겠다. 에너지 밀도가 너무 낮아요. 에너지 밀도가 낮다 보니까 차세대 이제 배터리를 만들기에는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큰 이슈로서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쉽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그 탄소 자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흑연을 그 탄소의 대표적인 응급제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흑연만 뭐 탄소 소재로서 우리가 그 응급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먼저 탄소 소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소는 굉장히 다양한, 굉장히까지는 아니고 여러 이제 동소체들이 있는데 이 동소체들의 일부가 리튬이 가역적으로 삽입 탈리를 할 수가 있다 해서 이걸 락킹 체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락킹 체어 시스템으로의 응급제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흑연계 응급제로 되어 있고요. 얘네들은 그 대부분 우리가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비흑연계도 있습니다. 흑연이 아닌 비흑연계 탄소죠. 비흑연계 탄소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서피스 에어리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전하를 많이 담지할 수 있어서 높은 그 파워 특성을 전력 특성을 요구하는 전기차 또는 ESS용 소재에 지금 많이 적용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프트 카본, 그다음 하드 카본이 있는데요. 소프트 카본의 경우에는 고온 일축 배양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하드 카본의 경우에는 고온 일축 배양성을 가지기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소프트 카본과 이제 하드 카본을 봤을 때는 다음과 같이 소프트 카본은 둘 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디스오더드 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소프트 카본은 그나마 그 흑연화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소프트 카본이라고 하고 흑연화 되기 어려운 애들, 이런 애들을 우리가 하드 카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 카본, 하드 카본, 뭐 그래파이트 이렇게 나누고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래파이트를 뭐 또 이렇게 뭐 소프트 카본 중 일종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 사람도 있긴 한데 그래도 다음과 같이 소프트 카본, 하드 카본, 그 다음에 그래파이트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음과 같이 이제 소재를 이렇게 나눴는데 소재가 인조 흑연, 그다음 천연 흑연, 저온 탄소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인조 흑연이든 천연 흑연이든 흑연 계열이고요. 에너지 밀도의 경우에는 한 2 정도 나타나고 안전성이 약간은 이렇게 좋지가 않다.
그런 거에 비해서 저온탄소의 경우는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은 안전성이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겠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소프트 카본과 하드 카본과 그래파이트 얘네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용량 특성이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해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A랑 B랑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A랑 C를 보면 얘네들이 대부분 지금 한 300, 그 다음에 370, 한 이 정도에서의 용량을 가지게 되고, 얘네들이 그 지금 리튬 업테이크와 리튬 릴리즈의 경우에 이렇게 바닥에 깔리는 이러한 그 업테이크와 그 다음에 릴리즈를 나타내게 돼서, 지금 소프트와 하드 카본의 경우에는 이 영역에서 보는 것처럼 얘네들의 플래토 용력이 소프트 카본은 상대적으로 짧고, 그 다음에 그래파이트는 상대적으로 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 것 대비해서 지금 하드 카본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용량이 큽니다. 용량이 그 예를 들어서 뭐 한 500 이상으로도 갈 수 있을 정도로 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얘네가 디스오더도 됐다고 했잖아요. 디스오더도 됐고 디펙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디펙트들이 결국에는 그 리튬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사이트로 다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디스오더되고 디펙트가 굉장히 많지만은 이러한 애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한 하드 카본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니까 하드 카본을 응급제로 사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흑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흑연 말고도 이런 다른 탄소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가장 안정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응급제는 뭐니 해도 흑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연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연 결정은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sp2 탄소 그 육각망면으로 되어 있고요. 얘네들의 경우에는 그 파이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좋고, 그다음 일축으로 배양된 일축 배양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역적인 충방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리튬이 흑연층 사이에 삽입 탈리를 쉽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층 간의 분자간 결합이 약하기 때문에, 분자간 결합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은 그 사이에 리튬이 왔다 갔다 하기도 쉽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얘 같은 경우에는 공유 결합이 이방적인 성질이다라고 한다면은 얘는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방향성. 자, 이방적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이 있다는 것이고, 등방성이라는 것은 방향성이 없다는 거죠. 등방성이 아이소트로픽이고, 이방성이 애니소트로픽이잖아요. 그래서 그 등방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방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이 방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다음과 같이 특정 방향으로 얘네들이 리튬이 이렇게 들락날락거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흑연의 결정 구조가 한번 볼게요. 얘네가 지금 좀 어떤 경우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지금 얘네가 3.440보다 큰 경우, 요 사이가 3.440보다 큰 경우, 얘는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디소돌 된 건 아니지만 좀 벌려져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거보다 좀 패킹이 잘 된 상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가지의 유니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헥사고널 유니셀이 있고 또 하나는 롬보헤드럴 유니셀이 있습니다. 그래서 헥사고널 유니셀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어떻게 적층이 되어 있냐면은 AB 구조로서 얘네들이 적층이 되어 있는 흑연을 우리가 헥사고널 유니셀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ABC 구조로 적층이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은 얘네들이 롬보헤드럴 구조의 그 흑연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흑연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흑연이라 하더라도
얘네들이 굉장히 다양한 구조를 가지게 된다. 어떤 뭐에 따라서 얘네 층간거리 그리고 얘네들의 이 내부 결정 구조 이 두 가지 면에서 얘네들이 그 다양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의 이제 흑연의 리튬 삽입 거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이온이 흑연에 이제 삽입이 되는데 삽입이 됨에 따라서 얘네들의 전기화학적인 거동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오른쪽의 경우에는 얘네의 그 리튬이 삽입될 경우에 전기화학적 거동을 좀 도식적으로 나타낸 그림이 될 텐데 얘네가 하나씩 들어갈 때 얘네가 조금씩 들어가고 조금씩 더 넣는 게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우리가 단계적인 리튬 과정에 의해서 리튬이 들어가서 우리가 그 환원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충전 중에 환원이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스테이징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테이징 현상. 단계적으로 리튬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스테이징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가 이제 전기화학적인 특성을 봤을 때는 얘네들이 탄소 소재의 결정성, 그 다음에 미세 구조, 그 다음에 입자 형상에 따라서 얘네들의 전기화학적인 특성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전기화학적 특성이 얘네들이 결정성, 미세 구조, 입자 형상에 따라서 다른데 그것을 다음 이제 스테이징을 통해서 한번 조금씩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이 맨 최초에 얘네가 조금씩 리튬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그 4번에서 3번,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가지는 그 구조가 이렇게 스테이지 3번 구조가 이렇게 되고요. 4번 구조는 여기 안 나타나 있습니다. 4번 구조는 이제 아예 안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이제 2번 구조, 그 다음 2번 구조에서 다시 1번 구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얘네가 들어가는데 주로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게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전위에서 얘네가 그 리튬이 단계적으로 삽입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네가 리튬 카본 그 얼로이를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얼로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게 리튬이 카본 사이에 그냥 삽입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뭐 리튬 인터칼레이션이 된 카본을 형성하게 되고요. 이 리튬의 경우에는 탄소 6개당 리튬 하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의 이론 용량을 우리가 37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삽입되는 과정이 이렇게 쭉 초기 진행 최종을 보면은 초기는 얘네의 흑연의 모서리면을 통해서 구조적 결함이 있는 기저면을 통해 베젤 플레인을 통해서 조금씩 얘네가 삽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삽입이 된 그 리튬 이온의 농도가 낮을 때 리튬 이온층을 형성을 하고 인접 흑연층에는 삽입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인접 흑연층에는 삽입을 하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좀 떨어진 형태로서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얘네가 이제 최대 삽입이 됐을 경우에는 언제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얘네가 더 들어가게 돼서 최대 삽입이 됐다. 이 경우에는 리튬 이온과 흑연층 간의 그 교대 배열이 이런 식으로 다음과 같이 이제 요거를 교대 배열이라고 하는데 교대 배열이 발생을 하고 이때 어떻게 되느냐면은 면간거리가 10.3% 정도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나게 되겠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얘네가 들어가는 스테이징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때도 부반응은 여전히 있습니다. 어떤 부반응이 있냐라고 한다면은 얘네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리튬이 굉장히 그 반응성이 좋죠. 반응성이 좋아서 얘네들이 보통은 이런 층상 구조로 되어 있는 화합물의 인터컬런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인터컬런트로 사용이 되는 이유는 얘네가 들어갔다가 층상 리튬이 어떤 그 레이어드 구조가 된 레이어드 스트럭처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들이 그 나올 수도 그 안에 그냥 아예 짱 박혀서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얘네들이 나올 때 얘를 그대로 온전히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이걸 익스폴리에이션을 시킵니다. 익스폴리에이션. 그러니까 그 박리를 시켜서 얘네 나올 때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자기 있던 그런 그 애를 박리를 시켜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사실 나름 안정적인 애인데 들어갔을 때 명간거리가 조금 10.3% 한 10% 정도 증가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나올 때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인터컬레이션 됐다가 나오면서 그 층상 구조가 부서지는 박리 현상이 발생이 되는 이러한 부반응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면은 얘네들이 리튬이 전기화학적으로 삽입과 탈리하는 반응이 나타나게 되겠죠. 삽입과 탈리하는 반응이 나타나는데 얘네가 삽입이 됐을 때 그 리튬 인터칼레이트된 카본이 되고 다시 탈리가 됐을 때 리튬과 그 전자가 나오고 그 탄소가 여기 이제 그 리튬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빠져나온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차지 디스차지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디스차지가 되고 이게 차지가 이렇게 되는데 얘네가 맨 처음에는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차지랑 디스차지 차이가 어느 정도 조금 차이가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얘네들이 굉장히 리버서블하게 차지 디스차지 이 사이클이 크게 동떨어지지 않게 나타남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리튬 농도가 맨 처음에 삽입이 됐다가 증가함에 따라서 스테이지가 높았다 낮아졌다. 그 다음에 적층 승소도 이런 식으로 ABAB가 됐다가 AAA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변하는 현상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리튬 이온의 탄소제 내에서 삽입을 통해서 당연히 리튬이 인터칼레이션 된 카본을 형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전위 고동을 봤을 때는 얘네들이 평탄 구역의 경우에는 0.8V 정도에서 얘네가 이렇게 쭉 플래토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급격히 검소하다가 대부분의 그 리튬이 어디서 그 삽입이 되냐? 플래토 영역에 해당이 되는 이쪽 한 0.25에서 대부분이 그 리튬이 삽입이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영역은 한 0.25V 이하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리튬이 이제 삽입될 때는 그렇게 되고요. 그 삽입이 되는 것은 충전되고 얘네가 환원이 되는 반응이고 리튬이 빠져나가는 탈리 반응의 경우에는 얘네가 방전되고 산화가 되는 반응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뭐 단순히 말해서 리튬 탈리는 리튬 삽입에 역반응이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흑연으로부터 리튬이 빠져나오는 탈리가 되는 반응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결정성 미세구조, 그다음 입자 형상에 따라서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이 특히 이제 흑연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흑연의 결정성, 그 다음에 미세구조, 그 다음에 얘네들의 그 흑연의 입자 형상 이런 것에 따라서 얘네들의 특성이 다르게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흑연의 전기화학적인 특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른 그 합금계와 그 다음에 옥사이드계 옥사이드계 음극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